11일자 이어서 4번이죠. 4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설비 부품 55,000원하고 공용 화장실 화장지 12,000원 구입 현금 지급했대요. 일단 화장지 구입비는 잡비로 처리해야 되죠. 이거 화장지는 잡비 아니면 소모품비 처리하는 거니까 잡비로 처리해 달라고 돼 있고, 소방설비 부품은 당연 수선 유지비겠죠. 별다른 얘기 없으면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차변에 수선 유지비 비용 처리할게요. 55,000원 현금 줬고요. 현금 자산 55,000원 감소했어요. 그 다음 화장지 12,000원은 잡비 처리해야 됩니다. 잡비 12,000원 역시 대변에 현금 줬습니다. 12,000원.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67,000원 그냥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따로따로 쓰는 게 편해서 그냥 항상 따로따로 쓰니까. 그죠? 합쳐서 칠 때도 있긴 해요. 나중에 미지급 비용 같은 건 너무 많으니까 합쳐서 치긴 하고 편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휴지 별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죠? 별다른 얘기 없으면 소모비, 잡비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5번 갈게요. 전월에 실시한 소방 점검 보고서가 도달함에 따라 점검비 55만원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데 한국은행에서 지급했어요. 인출. 근데 차변에 이제 비용 처리할 거면 수선 유지비예요. 이 안전 점검 관련된 건 다. 근데 충당금 마련해 갖고 있대요. 수산 충당금 썼답니다. 그 충당금 있으니까 그거 쓰겠습니다. 차변에 수선 충당금을 사용했어요. 55만원 50000 돈은 한국은행에서 나왔어요. 대변에 한국은행 55만원 50000 저장하시고 6번 가보겠습니다. 상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했대. 역시 저수조 청소 비용 처리하면 그냥 수선 유지비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충당금 있대요. 충당금 사용해서 처리했고, 단 돈은 기타 예치금에 별도로 예치돼 있대요. 그럼 기타 예치금에서 돈이 나왔을 거예요. 수선 충당금 사용했을 거고. 차변부터 써보겠습니다. 차변에 수선 충당금을 사용했어요. 60만원 부채 줄어들었고, 돈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수선 충당금은 기타 예치금 계좌에 돈이 있대요. 거기서 6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장하시고 7번 볼게요. 7번째 11일자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보수비 역시 비용 처리하면 수선 유지비예요. 네, 한국은행이 지급하고 당월 비용 처리해달래요. 60만원 다 수선 유지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한 시설물과 차선을 도색했대요. 기타 예치금에 별도로 예치되어 있는 수선 충당금 500만원을 썼대요. 이거는 거래가 두 개니까 하나씩 따로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보수비는 비용 처리 안 되니까 수선 유지비 60만원 비용 처리했고요. 이 돈은 한국은행에서 나왔어요. 한국은행에서 60만원이 나왔고요. 다음 차선 시설물하고 차선 도색한 거는 수선 충당금을 썼대요. 적립해서 갖고 있는 수선 충당금이 500만원. 네, 기타 예치금에 별도로 예치돼 있답니다. 기타 예치금에서 돈이 나왔어요. 저장하시고
12번에 선급 비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급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는 바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잡았다가 몇 개월 동안 안 본 상각해서 관리비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봅니다. 2025년 12일자, 11월 12일자에 입력할게요.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로 전년도에 실시되지 않았던 전전년도 회계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했대요. 320만원 한국은행에서 줬는데 충당금을 마련한 게 없네요, 그동안. 그래서 12개월 안분 상각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차변에 비용, 자산 잡을게요. 선급 비용 잡으라는 얘기죠. 12개월 안분 상각하면 선급 비용 320만원 잡으시고요. 대변에 한국은행에서 돈을 줬어요. 320만원. 그래서 이달 말부터 이제 320만원 12로 나눠갖고 회계 감사비 비용 처리하면서 관리비 부과될 겁니다. 선급 비용을 12개월 동안 걸쳐서 상각해서 없애버릴 겁니다. 2번 볼게요. 다기능 복사기를 렌트하고 보증금, 렌트하고 보증금 20만원이니까 얘는 임차 보증금이죠. 나중에 돌려받을 채권 자산입니다. 다음 주문했던 각종 점검일지 등 인쇄물 30만원이 도착해서 모두 둘 다 한국은행 인출 지급했대요. 근데 이 인쇄물 어떻게 잡을 건가 봤더니 사용량 파악이 곤란해서 사용량 파악할 거면 저장품 잡으라는 얘기고 곤란해서 편의상 6개월 안분 부과할 거니까 선급 비용 잡으라는 겁니다. 30만원. 그래서 차변에 임차 보증금 20만원. 대변에 한국은행에서 줬고요. 20만원. 다음 6개월 안분 부과하기로 한 인쇄물은 선급 비용 잡으셔야죠. 선급 비용 30만원. 역시 한국은행에서 돈을 줬어요. 30만원. 저장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3번 가볼게요. 피복이네요. 기전실 직원 피복비를 구입하고 비용 처리할 거면 피복비 처리하시면 되는데 한국은행 지급했어요. 근데 3개월 분할 상각 예정이래요. 역시 선급 비용 잡으라는 얘기고 금액은 부가세 합쳐서 다 이거 33만원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차변 처리합니다. 3개월 안분 상각할 거라 선급 비용 33만원 잡으시고요. 대변에 한국은행 지급했습니다. 33만원. 저장하시고 자, 13번에 보시면 13일자 입력할 2025년 11월 13일자에 입력할 건데요. 자, 거기 챕터는 그냥 당월 비용 처리하는 내용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바로 관리비 부과할 거라 금액들이 크지 않아서 바로바로 부과할 당월 비용 처리하는 것들 한 챕터로 묶었습니다. 자, 첫 번째 체납 관리비 독촉 내용 증명 발송했대요. 우편요금 7,000원 현금 지급했답니다. 우편요금이니까 우편통신비 잡을게요. 차변에 비용 처리합니다. 당월비용 우편통신비 7,000원이고 대변에 현금 줬습니다. 현금 자산 7,000원 감사합니다. 저장하시고요.
예? 아, 전표 없어요. 예.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예, 우리 2급은 없어요. 그래서 대체 전표만, 요거는만 나와요. 시험장에.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이제, 우리, 나중에 혹시 1급 하시면 거기서 따져요. 구분해서 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도 구분하실 필요 없죠, 뭐. 차대나, 뭐, 대체 전표나, 뭐, 입금, 출금 전표가, 예? 예? 아니, 상관없어요. 전표 입력해도. 장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실무에서 따로 관리하니까, 어차피, 1급에서는 따로 해요. XPRP에서 따집니다.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따지는데, 2급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차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갑니다. 당월분 전화요금 5만원, 우편 통신비죠. 계정 과목을 하나 써볼까요? 항상 당월분이면 비용 처리하는 거고 전월분이면 미지급 비용일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자동이체로 납부됐고, 자, 관리실 문구료 15,000원은 계정 과목이 사무용품비죠. 그 다음 기전실용 수선용 소모자재는 당연히 수선 유지비일 거예요. 계정 과목 비용 3개 처리했습니다. 모조리 현금 줬대요. 차변에 비용 처리해 볼까요? 우편 통신비 여기에 5만원이고요. 모두 현금 줬다니까 현금 다 쓰셔도 되고 귀찮으시면 이렇게 행추가 하셔서요. 행추가 그저 아예 귀찮으신 분들은 비용이 3개잖아 이렇게. 그럼 행추가를 미리 해놔 이렇게 3개를. 그죠? 3줄 만들어 놓고 차변의 비용부터 다 써요. 이렇게 사무용품비 여기에 15,000이고 역시 차변의 비용 여기에 수선 유지비가 여기 5,000원이잖아요. 5,000원 이렇게 쓰시면 토탈 7만원이 나오죠? 7만원 여기 합계가 나오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현금 7만원 이렇게 쓰셔도 돼요.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잘못됐군요. 미쳤구나. 여기 한국은행 그죠? 예. 다 모두 현금인 줄 알았더니 이거 한국은행이네요. 그죠? 자동이체. 그럼 현금이 2만원이네요. 여기다 한국은행 5만원 이렇게 쓸게요. 현금 다 처리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죠? 따로따로 쓰시는 게 훨씬 편하시죠? 그냥 쓰시는 게. 나중에 이제 미지급 비용 쓸 때만 합쳐서 하세요. 미지급 비용은 차변에 계정 과목이 8개, 9개씩 나오니까 미지급 비용을 8번, 9번 쓰려면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저장하시고 세 번째 갈게요. 계정 과목 비용 어떤 거 처리할지 비용 구분하는 겁니다. 자, 업무용 트럭의 조유비, 업무용이니까 차량 유지비를 쓰셔야겠죠, 당연히. 55,000원 부가세 포함한 금액 한국은행에 지급했는데 당월 비용 처리는 차량 유지비 비용 처리 55,000원이고요. 대변에 한국은행에서 지급했고요. 55,000원. 4번 다양한 형태의 관리소 회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책 사왔군요. 관리소 ERP 운영사 교재를 구입하고 한국은행에서 2만원 지급했대요. 책 사온 거니까 차변의 비용 처리는 도서 인쇄비 2만원이고요. 대변에 한국은행에서 돈 줬어요. 한국은행 2만원. 갑니다. 자, 5번 이거 대표회의 운영비나 선거관리 운영비 나올 때 항상 요거 그쵸? 당월분 대표회의 출석수당 거마비가 대표회장 외 5인이래요. 4인이래요. 그러니까
5인이죠? 왜 4인이니까. 그래서 한 명당 4만 원이니까 20만 원입니다. 5, 4, 20 해서. 아셨죠? 왜라고 나오니까 4명인 줄 알고 16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변의 비용 처리할게요. 대표회의 운영비 20만 원이고요. 대변에 한국은행에서 지급했어요. 20만 원, 200, 6번 보겠습니다. 동별 대표자 회의 진행 능력 배양을 위해서 회의 진행사, 교육부에 등록된 교육인가 보네요. 훈련 교육을 시행하고 해당 비용 22만원 한국은행에서 인출 지급했대요. 이게 이제 환급이 있으면 가지금 잡았다 정상하겠죠. 근데 환급은 없대요. 전액 당 단지 관리규약에 의거해서 직무 교육비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하겠대요. 누가 쓴 거예요? 동별 대표자가 쓴 거죠? 대표회의 운영비예요. 대표회의 운영비 22만원 한국은행에서 돈 줬습니다. 22만원. (7번) 가보겠습니다. 승강기 정기 검사 시 103동 1호기에 조작 기판의 결함이 발견돼서 즉시 교체 작업했대요. 이 승강기 부품 및 작업비는 한국은행에서 인출 지급했답니다. 당월 비용 처리하려니까 당연히 승강기 유지비겠죠. 승강기 유지비. 자, 56만원 잡을게요. 이거 차변에 승강기 유지비 56만원 잡으시고요. 대변에 한국은행에서 줬습니다. 56만원. 저장하시고, 뭐 비용 처리하는 건 어려운 게 없죠. 아직. 8번 봅니다.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당월 출석당 30만원 한국은행이 지급했대요. 그럼 선거관리 운영비죠. 선거관리 운영비가 30만원. 대변은 한국은행 30만원. (14번에) 이제 14번 볼게요. 이자 들어오는 거죠. 예치금에서 이자가 들어왔다. 그럼 충당금 적립금 맞추기 위해서 예치이자 전입액이 등장을 할 거고요. 관리 운용 그저 따로 예치하고 그죠? 하고 있지 않은 거면 그냥 수익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자 수익과 예치이자 수익. 이 예치이자 수익 입주자 기여 수익으로 잡는 거 있죠? 입주자 기여 수익으로 잡는 건 우리 시험 실기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만 나올 거예요. 하자보수 충당금 예치금은 이론에서만 나올 거고, 하자보수 충당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이 두 개는 입주자 기여 수익인 예치이자 수익으로 잡아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게 두 개가 아니더라도 예치이자 수익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령 어떤 거냐면 여기 나올 건데 있죠. 임대와 관련돼 있는 걸 예치를 따로 하고 있다. 그러면 임대 수익이나 임대 보증금은 그죠? 그거와 관련된 거는 소유자 거잖아요. 소유자. 그러면 예치이자 수익을 잡으셔야 돼요. 소유자께 명확하니까. 자, 14일자로 가서 2025년 11월 14일자 거를 보시면 첫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에 15만원 이자가 들어왔답니다. 자, 예치금부터 은행 계좌부터 늘릴게요.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 자산 증가합니다. 15만원. 자, 이게 늘어나면 그냥 장기수선 충당금을 바로 늘리세요. 이게 편하시 그죠? 15만원 늘리세요.
예치금 늘어난 만큼 충당금 어차피 늘려야 되니까 늘리세요. 그래서 대변에 이건 입주자 기여 수익이니까 예치이자 수익이라고요. 예치이자 수익이 15만원 발생된 걸 옮긴 거예요. 예치이자 1200으로. 예치이자 1200 15만원. 항상 예치금 늘리시고 충당금 늘리시고 대변의 수입 잡은 만큼 차변에 예치이자 전입시키세요. 저장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2번에 가시면 아까 얘기했던 게 요거네요. 기타 예치금에 이자가 발생했어요. 예치금에. 근데 이게 기타 예치금은 뭐가? 임대 보증금이 예치된 거래요. 이 임대는 누구 거예요? 입주자가 기여한 거죠. 입주자 기여 수익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즉 수익 잡으실 때 이자 수익 잡으시면 안 되고 예치이자 수익으로 잡으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이자가 들어온 게 한 챕터고요. 한 부분이고 그 다음 관리비 수납용 한국은행 계좌에도 이자가 그래서 기타 예치금에 52만원이 들어왔고요. 각각이니까 그 다음 한국은행에 17만 5천원의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처리할게요. 기타 예치금에 52만원 증가했습니다. 얘는 임대 보증금에서 발생한 거라 예치이자 수익, 입주자 기여 수익으로 잡겠습니다. 52만원. 보증금 늘리시면 안 돼요. 보증금은 계약해서 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늘리시면 안 되고 충당금이나 적립금만 늘리시는 거고. 그 다음 자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온 17만 5천원은요. 17만 5천원은 역시 공동기여 수익인 이자 수익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17만 5천원. 다음 퇴직급여 충당금 예치금에서 세금을 차감한 후 이자가 10만원이 발생했대요. 역시 예치금 늘리시고 충당금 늘리고 할게요. 차변에 은행 계좌 늘어났어요. 퇴직급여 충당금 예치금이 10만원 증가했어요. 그러면 충당금도 바로 늘리세요. 퇴직급여 충당금 10만원 늘리시고요. 차변에 이자를 옮기셔야 되니까 예치이자 전입액 바로 차변 쓸게요. 50만원 옮긴 겁니다. 대변에 수익이 발생한 퇴직급여 충당금 예치금은 공동기여 수익인 이자 수익 10만원 씁니다. 나중에 실기할 때는 원래대로 써볼게요. 한번 이자 수익 발생하고 예치금 늘리시고 전입하기 위해서 충당금 늘릴게요. 그때는 좀 이해하실 때 염두에 두시라고 이거 어떻게 바꿔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15번 갈게요. 15번 저장품 있죠? 저장품 챕터로 따로 제가 말을 했는데 자 지금 1번하고 2번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인데 비상발전기 연료예요. 때가 자산 계상하라고 그럴 때하고 비용 처리할 때하고 바로 볼게요. 날짜 2025년 11월 15일자에 입력하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연료 아무 얘기가 없거나 이러면 그냥 이거 자산 처리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소모량 측정이 가능하니까 저장품 잡으셔야 됩니다. 저장품 18만원 한국은행에서 줬어요. 한국은행 18만원
저장하시고, 근데 위와 비교하라고 2번을 해놨죠. 자, 똑같이 비상발전기 연료 9만원을 주의하고 현금 지급했어요. 근데 비용 처리해야죠. 그러면 요거 비용 당연 수선 유지비입니다. 9만원. 그 다분히 대변에 현금 줬고요. 다분히 지금 뭘 기억하시라고 이걸 같이 실어놨냐면 비상발전기 연료 비용 처리할 때 수선 유지비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있죠? 여기에 이 비상발전기 연료가 이렇게 따로 기중에 사왔을 때 나오는 것보다요. 월말 계상이 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상발전기 연료 있죠? 저장품으로 잡아놨던 건데 월말에 그죠? 소모량을 측정해 봤더니 얼마를 썼더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비용 처리하는 게 수선 유지비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이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셨죠? 월말 계상으로 나올 겁니다. 3번 볼게요. 관리실용 점검일지 인쇄용품 구입비 30만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인데 한국은행 지급했대요. 자, 이 인쇄용품 구입한 거 소모량 측정해서 부과하겠대요. 저장품 잡으라는 얘기죠. 차변에 저장품 30만원 잡으시고요. 300000 대변에 한국은행에서 줬어요. 300000 저장하시고 4번 역시 똑같은 형식입니다. 수선용 소모품 125,000원을 구입했는데 자산 처리해달래요. 비용 처리하면 수선 유지비 처리하시고요. 자산 처리하라면 저장품 잡으란 얘기예요. 저장품 125,000원이고요. 대변에 한국은행 줬습니다. 125,000원. 역시 똑같습니다. 공용 화장실 휴지 소모품을 구입하고 17만원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대요. 그래서 소모품비 잡비 처리하려고 딱 봤더니 금액이 조금 크잖아요. 17만원. 그래서 뒤에 보셔야 됩니다. 월말에 재고 파악해서 소모량 상당액을 비용 처리해서 부과한대요. 그러면 저장품 잡으라는 얘기예요. 저장품 17만원 자산 잡으시고요. 한국은행에서 줬습니다. 17만원. 16번에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 2025년 11월 16일자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XX 공사를 실시하고 동예치금에서 567만 8천원 인출 지급했답니다. 충당금을 썼다는 얘기죠.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해서 차변에 부채 감소시키기 위해 썼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했어요. 567만 8천원. 대변에 돈은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에서 나왔어요. 5678000. 이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은 회계처리가 항상 똑같을 거예요. 그죠? 예.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해서 충당 벌써 다 해놨고 예치도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2번 볼게요. 다음 외벽 도색 공사비를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했습니다. 그래서 2,420만원을 지급했네요.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했대요. 이거 장기수선 계획이 있던 거네요. 예치금에서 돈이 나왔답니다. 회계처리 똑같아요. 그래서 차변은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했어요. 금액이 합계 금액 2,420만 원이고요. 돈은 어디서 나왔냐면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에서 나왔습니다. 2,420만 원. 다음 볼게요. 17번의 세대별 고지서 배부 역시 항상 있는 일이라 시험에는 뭐 거의 100% 나오는 겁니다. 11월 17일자에 입력할게요. 2025년 11월 17일자에 전월분 관리비 고지서가 도달해서 세대별 우편통에 투입해서 세대별로 나눠줬답니다. 자, 부가 예정이었던 금액이 미부가 관리비가 56145,480이 있네요. 이제 부가 끝났으니까 이제 대변으로 없애시면 돼요. 근데 총 고지된 이게 확정된 미수관리비죠. 돈 받아야 될 미수관리비가 안 알려줬죠? 안 알려줘요 시험에서. 이렇게 계산기 두들기라고. 그래서 부가차손이 7,000원 발생했대요. 부가차손은 뭐 잡손실 처리할 거잖아요. 잡손실. 그래서 7,000원이 더 덜 부과가 됐다는 거죠. 원래 부과 예정은 56145,480이 있었는데 7,000원이 부가 작업하다 보니까 7,000원이 덜 부과가 됐대요. 그래서 고지된 미수관리비는 56138,480이에요. 계산기를 두들기시면 자, 회계 처리 해보죠. 대변부터 써볼게요. 미부가관리비 부가작업 끝났어요. 자산 없애버릴게요. 미부가관리비 56145,480 없어집니다. 근데 차변에 잡손실 부가작업을 했는데 7,000원이 덜 부과가 됐어요. 7,000원 잡손실로 떨고 계시고요. 나머지가 이제 확정된 미수관리비 이제 받아야 될 채권이에요. 미수관리비가 56138,480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오면 네, 계산기 두들기셔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 가시면 역시 똑같은 형식 건데 이거는 부가 차익이 발생하는 거 볼게요. 전월분 관리비 고지서가 도달해서 세대별 우체통에 투입했는데 미부가관리비가 그죠? 54358510이었습니다. 근데 총 고지된 확정된 미수관리비는 54362,610이에요. 이게 미수관리비죠. 그래서 54358,510인데 54362,610이니까 얼마가 더 부가 차익 부가하면서 부가 차익 물론 계정 과목은 잡수익 처리할 거예요. 얼마?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4,100원이 더 부가가 이루어졌어요. 대변부터 쓰겠습니다. 부가 작업이 끝나면 미부가관리비 자산 없애요. 54358,510 확정된 미수관리비 쓸게요.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이에요. 54362,610 딱 쓰고 났더니 왼쪽이 크죠? 대변에 차이 나는 4,800원 부가 차익입니다. 잡수익 4,100원 쓰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거는 100% 나온다고 보세요. 매번 이게 있으니까. 그 뒤에 하는 것들은 100%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도 안 빼놓고. 무조건 나오는 거. 그죠? 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18번. 급여는 항상 주잖아요. 계산기를 이제 좀 두들길 필요들이 있는 것들이네요.
자, 18번 18일자에 입력할게요. 2025년 11월 18일자에 입력할 거고, 당월분 관리팀, 기존팀 급여 다음과 같이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답니다. 서울지역 위탁관리단지래요. 경비와 미화는 용역이래요. 우리 시험 실기는 경비 미화는 용역으로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인건비, 부가가치세 뭐 계산하고 이런 거 없어요. 경비 미화는 그냥 경비비, 청소비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용역비에. 그래서 얘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밑줄 그 필요 없고, 서울지역이고 위탁관리단지고요. 전용면적 136세대가 30%래요. 3%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급여 처리부터 할게요. 기본급 급여 재수당 처리할 거고, 그 다음 여기 공제 내역이 요 소개에 나오죠. 소개 여기 원천징수한 겁니다. 원천징수한 예수금이죠. 한국은행에 지급했다니까. 나머지 790만 5천원, 단위 1,000원입니다. 항상 요거 급여 처리부터 해볼게요. 갑니다. 차변에 급여부터 쓰죠. 급여를 치면 항상 퇴직급여가 들어가네요. 급여 701 급여. 자, 계정 과목 무심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실수하는 경우 많습니다. 항상 예치금이나 이런 게 먼저 그저 자산 쪽에 있기 때문에. 네. 565만 원이죠. 5650000. 다 금액 계산돼 있으니까 예수금 쓸게요.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한 거 요거 129만 5천 원이죠. 재수당 쓰겠습니다. 재수당 355만 원입니다. 여기 355만 원. 차변에 급여 565만 원하고 재수당 355만 원, 토탈 920만 원이 발생됐어요. 대변에 다 주지 않고 원천징수했습니다. 예수금으로 띄워놨고요. 결국 나머지 한국은행에서 지급한 돈은 790만 5천 원입니다. 지금 요 문제는 친절하게 이렇게 다 알려줬죠. 근데 최근 시험에서는 여기 비워둡니다. 이렇게 소개를 비워두든 차감 지급액을 비워두든 이렇게 비워둘 거예요. 가로가 한 두세 개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급여는 여기까지 됐는데 요거 계산기 두들기셔야 될 게, 자,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해 볼게요. 인건비 부가가치세 토탈 기본금하고 재수당 920만 원에 대해서요. 135 초과세대 면적 비율이 30%였죠. 그래서 3% 계산기를 두들기시면 27만 6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인건비 부가가치세. 항상 이 요건에 만족했잖아요. 요건에 만족했잖아요. 서울지역 위탁관리고 만족하면 차변에 이렇게 비용 처리할 때 반드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차변에 인건비 부가가치세고요. 27만 6천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둡니다. 본사에 송금하기 전까지는 27만 6천 원 미지급 비용으로 두세요. 저장하시고, 자, 같은 문제예요. 하나 더 해보려고 두 개 실어놨습니다. 당월분 관리팀 기존팀 급여 다음과 같이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대요. 도시지역이고 위탁관리고 전용면적 136제곱미터가 60%래요. 6%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로로 이렇게 나와요. 비워두는 거. 요거 계산기 두들기셔서 여러분이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주민세 있는 거 항상 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예요. 이게 소득세가 81만 원이니까 지방소득세는 10%인 8만 1,000원. 81일만 써놓을게요. 단위 여기 1,000원 있으니까
항상 요거에 10%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공제계 우리가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할 거 다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원이 부담한 고용보험료, 소득, 주민세까지 다 합치시면 얼마가 나와요? 214만 3천원. 그러면 토탈 1450이죠. 기본급과 재수당 1450에서 원천징수한 213만 4,300원을 빼시면 실제로 지급된 거는 1235만 7천원. 계산기 두들기셔야 됩니다. 자,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하고 갈게요. 여기다가 그냥 어차피 다 처리할 거니까 인건비 부가가치세. 자, 시험에서 무조건 인건비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자치관리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1450만 원이잖아요. 인건비. 거기에 곱하기 면적 비율 60%니까 6% 곱하시면 계산기를 두들기시면 87만 원이 나옵니다. 회계 처리 해보죠. 요거. 차변에 비용 처리하죠. 관리직 기본급 급여 1100만 원이고요. 차변에 비용부터 쓸까요? 행추가 해갖고 비용부터 쓸게요. 재수당 350만 원입니다. 그래 토탈 1450만 원이에요. 인건비. 다 주지 않고 대변에 원천징수한 예수금이 우리가 계산했던 게 214만 3천 원입니다. 나머지 한국은행에서 돈 준 거는 1235만 7천 원. 그래서 급여 회계 처리 하시고요. 그 다음 역시 조건 인건비 부가가치세 요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요 계산기 두들겨서 1450만원 인건비의 6% 계산해서 인건비 부가가치세 87만원이 계산이 됐고요. 대변에 항상 위탁관리 본사로 주기 전까지는 미지급 비용 87만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00%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좀 많이 나오진 않고 그냥 여러 문제로 쪼개지 않고 그냥 제가 다 하나로 합쳤어요.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경우의 수를 하나로 합쳐서 19일자에 그냥 한 번만 입력하고 넘어가려고 2025년 11월 19일자에 이거 볼게요. 삼각하는 겁니다. 저장품은 소모량 측정에 의해서 삼각하고 비용 처리하죠. 감가상각 차량 운반구나 집기와 공구 감가상각 비용 처리하고 감가상각 누계획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 선급비용 월할 안분상각하는 거니까 몇 개월인지 나눠서 차변에 비용 처리하고 선급비용 대변에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나올 수 있는 거를 계정 과목 한 6개 정도 실어놨어요. 보통은 한 3개?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3개 많이 나오면 4개, 뭐 2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장품, 자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많이 나와서 저장품 소모량 측정해 봤더니 45,000원이래요. 요게 발전기 유료죠? 계정 과목 뭐라 그랬어요? 비용 처리할 때 수선 유지비라 그랬습니다. 물론 수선용품 유상 구입비라고 나오니까 예, 이거 하나씩 처리하죠. 그냥 차변에 수선 유지비 비용 처리해서 항상 관리소는 월 말에 이거 월 마지막 날 입력하는 거에 다 월 마감에 비용 처리해서 관리비 부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나 비용 처리를 항상 하셔야 돼요. 소모량 측정해서 45,000 비용 처리해서 관리비 부과할 거고 썼으니까 저장품 없애셔야 돼요. 45,000원. 다음 감가상각 볼게요. 감가상각을 지금 하나만 예를 들어놨어요. 감가상각만 따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한 3가지, 2가지 해서. 아니면 합쳐 나올 수도 있고.
자, 감가상각할 금액 통일 132만 원인데 24회차래요. 근데 0 아직 상각한 게 한 번도 없네요. 첫 회차네요. 그래서 132만 원을 24로 나누셔야죠. 그냥 써볼까요? 24로 나누시면 55,000원씩 감가상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55,000원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자산을 직접 없애는 직접법이 아니라 감가상각 노계획으로 적립하는 간접법을 씁니다. 55,000원. 그 다음 선급비용 상각할 수 있는 거 여기 그냥 4개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 240만원 화재보험료 12개월 상각하는 거 5회까지 벌써 이루어졌대요. 그럼 12분의 6회차 하는 거죠. 한 달에 얼마씩? 20만원씩 240만원 12로 나눴습니다. 인쇄비 24만원 있는데 12개월로 나눈 거니까 10개월 벌써 했네요. 11개월 차 하는 겁니다. 2만원씩 24만원 12로 나누시면, 피복비 48만원인데 6개월 상각할 거예요. 4개월 벌써 이루어졌고 이제 5개월 차입니다. 6분의 5회 차 68에 48이니까 8만원씩. 자, 회계감사비 360만원 12개월로 나눌 거예요. 요 30만원씩. 그래서 계산기 두들겨서 구하시고, 자, 비용 처리할게요. 다 선급비용 따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정 과목 4개잖아요, 비용이. 그러니까 여기 행추가를 이렇게 4조를 만들어 놓으시고, 차변에 보험료 20만원, 차변에 도서 인쇄비 2만원, 그 다음 피복비 8만원, 그 다음 회계감사비 30만원. 그러고 선급비용 그냥 다 귀찮으시면 계산기 두들기시거나 이게 하기 귀찮으시면 다 따로 쓰세요. 됐죠? 근데 합치면 이거 50만원 6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0에서 10 빼도 60이잖아요. 그죠? 더 하셔도 되고. 그래서 선급비용 60만원 이렇게. 그래서 선급비용 다 따로 쓰셔도 되고 한꺼번에 합쳐서 쓰셔도 되고, 요거는 조금 개정 과목이 한 3개 나올 거예요. 이거 생각하는 건 3개, 4개 정도. 이렇게 6개까지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연습해 보려고 그냥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